먼저 저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현 이사장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용기 있는 진술을 해주셨어요. 당시 청와대에 대해서 특조위가 조사할 때 그 조사 결정이 되지 않도록 막으려 했었다라는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셨고, 실제로 움직였던 두 수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단순히 말이 아니죠. 저희들은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자, 2015년 10월 30일 회의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해수부 특조위 부위원장 여단 추천위원들 간의 긴밀히 협의해서 동권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정책조정수석, 아까 말씀하셨죠? 정책수석.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정무수석 얘기하셨죠? 정무수석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현 이사장이 그 당시 겪었던 일은 바로 저런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결정된 바가 집행됐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용기 있는 말씀 감사하고요. 그 이야기와 저 회의록을 합쳐보면은 충분히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은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오늘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이현 이사장은 당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그런 게 없는 것인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현 이사장 이거 기억나시죠? 2015년 11월 19일 날 당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현 이사장이 주최해서 진행됐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이 됐고요. 취지는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여당 추천 의원 5명은 전부 사퇴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밑에 여당 추천위원회 5명 이름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기자회견문을 읽으셨고 배포됐습니다. 저는 아니고 배성문. 자, 여기 위원 이름에 이현 들어가 있고요. 네.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5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자회견문에는 이 5명이 다 사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퇴 불사한다는 뜻이죠. 네, 사퇴 불사한다는 얘기죠. 예, 그 의결이 되면 자, 사퇴 불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고 이상한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저희들이 궁금했는데, 기자회견 30분 전에 기자에 의해서 발견된 문건 있죠. 소위 해수부 문건이라고 해서 해수부 공무원이 작성한 문건인데, 이 문건에 보면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 과정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필요하면은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하라. 가로 열고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 가로 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현 이사장 당시 부위원장이었는데요. 이현 이사장 역시 청와대 우리 해수부의 지시를 받고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 사퇴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시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직후에 제가 사퇴하지 않고 진상규명위에서 최고로 특조위원 안겠다. 그리고 부위원장 쪽에서 지금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감시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노회수위에 출석해서 그런 취지로도 얘기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문건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보면 그게 아니다 라는 의혹을 자아내는 문건들도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발표했던 회의록 중에 하나를 보면 그 5명 중에 이현 부위원장을 빼고 4명이 사퇴한 거죠. 그죠? 예. 근데 회의록에 뭐라고 돼 있냐? 여당 추천위원이 5명인데 4명이 사퇴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에. 그 기자회견 전에 있었던 문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특조위 부위원장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사퇴하기로 했고 대신 5명 중에 4명만 사퇴하기로 한 거 맞죠? 협의 과정은 있었고요. 저는 거부했고 안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거로 이해합니다. 본인이 5명이 전부 사퇴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협의까지는 다 했지만 나는 사퇴 협의가 안 아니라 하는 서로 간에 것으로 어떤 그 대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후에 좀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이 움직여서 결정을 막으려 했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최근에 곡성지소를 설립했어요. 알고 계시죠? 2015년에 예. 했습니다. 당시 근데 원래라면 여수에 설립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회의도 처음에는 여수지소를 설립하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곡성지소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저희들이 조건을 살펴보니까 여수와 곡성을 비교해보니까 상급 법원과의 거리라는 요건에서만 곡성이 앞설 뿐이지 법원의 사건 수라든지 인구 수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여수가 지소 설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럼에도 불구하고 곡성에 설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의 표시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곡성을 지역구로 하는 이정현 의원이 개소식까지 친히 참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정현 의원을 돕기 위해서 여수지소 설치를 바꿔서 곡성에다 설치한 그런 것 아닙니까? 전 이사장, 제가 이사장 재임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 건과 가석 보호받기는 여수시에서 따로 법률 상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소 설치에 굉장히 협조적이지 아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소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시군법원 그 설치 지역인 곡성으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